아, 아니 몇 번을 쓰는 거야 산화환원? 어? 또 써야 돼. 지웠다가 또 쓰네. 정일 산소와 결합. 환원 산소와 결별. 정의 2 중요하다 그랬지? 전자를 뭐 하는 거? 버리는 거.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환원은 전자를 뭐 하는 거? 얻는 거. 이 정의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정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요, 교과서에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필기 많이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정의 2에서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뺏는다, 뺏어온다,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산화환원 반응 얘기를 할 테니까 보세요.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암기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 뭐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암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세로줄로 첫 번째 세로줄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 중에서 일단은 얘네들 네모 박스 친 애들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 그죠? 뜬금없이 왜 기억에서 저 멀리 보내버렸던 원소 주기율표를 다시 언급하느냐? 전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이. 자, 금속 원소들은요. 우리가 금속 특징이 뭐예요? 금속 원소 특징 광택이 있고 전기 잘 통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금속 원소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버리는 게 쉬워, 뺏어오는 게 쉬워. 여기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원소 주기율표의 금속은 대부분 왼쪽에 있죠. 지금 20번까지 외운 것 중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화학 반응할 때 1족이라든가 2족이라든가 13족이 지금 금속인데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두 개, 세 개란 얘기잖아. 그런데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최외각 전자를 몇 개를 만드는 게 경향성이라고 그랬어. 8개가 옥텟 규칙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1개, 2개, 3개인 애들은 금속들인데 얘네들이 8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우는 게 빨라, 버리는 게 빨라? 버리는 게 빠르다고. 그래서 금속 애들은요, 화학 반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자를 뭐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버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금속 원소는요, 화학 반응 시 그 경향이 주로 전자를 뭐 한다? 버린다. 그게 오늘 배울 정의 두 번째에서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산화성이 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금속은 화학 반응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금속은 순수한 금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합물로서의 금속이 아니라 순수한 금속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버리는 경향이 크다. 산화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림으로써 어떤 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이온이 된다고? 양이온.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잖아.
가로 열고 그러면 일족 금속은 양이온 될 때 몇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1 플러스가 되겠지. 2족은 2 플러스가 될 거고 13족은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를 버리더라도 하나 버리느냐 2개 버리느냐 또는 3개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1, 2, 3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서 얘네들은 화학 반응 거의 해 안 해? 안 하죠. 빼고 얘네들 빼고 비금속 원소들 중에서 15, 16, 17족들 얘네들 특히 15, 16, 17족들 비금속 원소는 15족 최외곽 전자가 5개, 16족 최외곽 전자가 6개, 17족 최외곽 전자가 7개. 그러면 얘네들도 화학적으로 안정함을 얻기 위해서는 8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5개의 전자, 최외곽 전자, 6개의 최외곽 전자, 7개의 최외곽 전자를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8개를 만드는 게 빨라요? 채우면 빠르겠지? 15족 애들은 몇 개를 채우면 돼? 3개. 16족은 전자 2개 뺏어오면 될 거고 17족은 전자 하나 뺏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요 화학 반응식 경향이 주로 전자를 뭐한다? 얻는다. 무슨 성이 강하다는 얘기야? 환원성이 강하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원소 상태에서 음이온이 됐다. 이런 뜻은 뭐예요? 전자를 얻었다. 환원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 어떤 원소가 원소인 상태에서 양이온이 됐어. 플러스가 됐어. 전자를 버렸다. 뭔 반응을 했다? 산화 반응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이온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얘는 산화가 됐어요. 얘는 환원이 됐어요.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원소에서 양이온이 됐어. 전자를 버렸다는 얘기지. 산화가 됐다는 뜻이고 원소 기호에서 음이온이 돼버렸어. 전자 뺏어왔다는 얘기지. 환원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온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화학 반응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경우에는 이온으로 표현해 1 플러스 또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표현이 안 돼.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전자를 뺏어왔는지 전자를 뺏겼는지가 눈에 바로 안 띄잖아.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산화 환원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여기서 봐봐.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가장 강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가장 강한 놈. 플로린이야. 근데 플로린이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얘가 쉬운 물질은 아니거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질은 아니거든. 플로린 다음에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두 번째로 센 놈이 누군지 아니? 전자 샥 뺏어오는 능력이 플로린이 제일 세. 2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산소야. 산소는 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산화 환원에서 고전적으로 산화 환원의 정의를 처음으로 산소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주변에 풍부한 게 산소고 산소라는 놈은 전자를 뭐하는 능력이 센 놈이야. 뺏어 오는 놈 성질이 강한 놈이라고. 산소는 전자를 뺏어 오는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는 무슨 반응을 한다? 환원 반응을 한다. 그런데 어떤 물질하고 붙었어? 그럼 그 물질 산소가 내가 산소야? 내가 산소인데 어떤 물질하고 붙었어? 붙는 순간 내가 그 물질의 전자를 뭐 한 거야? 뺏어온 거겠지? 그러면 이 물질은 전자를 뺏긴 거겠지? 얘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지.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렵잖아. 그지?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서 산화라고 하면
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텐데 전자를 버리면 말이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 어떤 물질이 전자를 버렸어. 전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전자를 버리면 이 물질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물질의 전기적인 상태는 원래 값보다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반대로 어떤 물질이 전자를 뺏어왔어. 나는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였는데 뭐 전기적으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중성이었다고 치자. 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중성인 상태였는데 전자를 뺏어왔어. 전자가 이제 붙었어. 그러면 나는 전기적 상태가 뭐가 돼?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렇게 어떤 물질의 현재 전기적 상태와 바뀐 전기적 상태의 값을 나타내는 그 값을 산화수라고 표현을 해. 물질의 전기적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산화수라고 얘기해요. 수란 뜻이에요. 산화수란 그 물질의 전기적인 상태값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자를 버렸다, 그걸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로 열고 전자를 버리면 산화수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산화수 증가.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기존 값에서 플러스가 된다. 전자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를 얻어왔어. 뺏어왔어.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기적 상태값이 어떻게 돼? 어쨌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었다. 환원이란 다른 말로 산화수가 뭐 됐다? 감소하면 그걸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오히려 알아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를 산화수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산화수 값이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산화수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 됐다? 산화됐다.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산화수 값이 감소하면 뭐 됐다? 환원됐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 일단은 받아들여지겠지? 그러면 오늘 수업의 관건은 뭘까? 물질이 화학 반응식으로, 화학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 안에 각각의 원소들의 산화수 값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 산화수 정하는 요령이 있어. 산화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요령이 있다고. 알겠니? 자, 첫 번째. 이 요령,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 자체가 좀 귀찮은 학생들도 있지만, 첫 번째.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의 산화수는 그냥 빵이다.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은 그냥 산화수가 얼마니? 전기적 상태가 뭐니? 그냥 중성이야. 제로. 알겠어요? 한 가지 물질이라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H2 수소 기체지. 그지? 근데 H2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가 아니지. 수소라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또는 N2 또는 뭐 O2 이런 것들, 또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트륨 이 자체로 쓸 수가 있고, 그지? 또는 마그네슘 이 자체로 쓸 수 있고, 구리 또는 철 이 자체로 써져 있으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고, 얘네들은 고민 없이 산화수가 얼마야? 빵이야.
아시겠죠? 얘네들은 산화수가 빵이다. 그러면 2번서부터는 뭐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아니란 얘기지. 네. 우리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닌 물질을 뭐라 그래?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H2O 화합물, CO2 화합물, NH3 화합물, Fe2O3 산화철도 화합물, CuO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번서부터는 화합물에 대한 산화수 정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2번 화합물 중 여기서 또 화합물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화합물 중에서 일단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화합물 중 금속의 산화수는 당연히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까 금속의 특징은 화합물이 됐을 때 반응을 했을 때 화합물이란 얘기는 이미 금속이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때 금속은 전자를 뭐 했겠니? 버렸겠지? 그래서 화합물 속에 있는 금속은 산화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알겠니? 플러스예요. 그런데 얘가 플러스 1인 놈이 있고 플러스 2인 놈이 있고 플러스 3인 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화수 값 자체가 플러스 1이란 얘기는 전자 하나 버렸다는 뜻이고 플러스 2란 얘기는 전자 2개 버렸다는 얘기고 플러스 3인 놈은 전자 3개 버렸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일족 금속은 화합물 속에 일족 금속이 있어.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결합돼 있어.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이렇게 화합물 속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고 쳐요. 걔네들의 산화수는 얼마란 얘기야? 플러스 1이란 얘기야. 일족 금속들은. 알겠니? 이거는 암기. 그리고 일족 금속은 플러스 1이라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추가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은. 은은 1번부터 20번까지 없었잖아. 은은 1 플러스예요. 1 플러스란 얘기야. 추가적으로 은 하나 더 1 플러스로. 알겠나? 그 다음에 2 플러스인 놈들은 누가 있을까? 이족 금속들은 2 플러스가 되겠지. 네. 누가 있어? 뭐 베릴륨 또는 마그네슘 또는 칼슘 이족 애들. 얘네들은 2 플러스. 써줄게. 칼슘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추가적으로 아연과 구리가 여기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아연이 ZN이에요. 2 플러스. 구리도 2 플러스. 화합물 속에 있다면. 그 다음에 3 플러스인 놈. 대표적으로 철. 알루미늄은 덤으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암기할 게 이것만 좀 암기 좀 하자. 고생스럽더라도 화합물 중에 금속이 있으면 일단 결정하라는 얘기야. 산화수를. 그리고 화합물 중에 플로린이 들어가 있다면 플로린. 아까 플로린 전자를 모아는 능력이 가장 센 놈이라 그랬어. 뺏어오는 놈의 1인자가 플로린이에요. 아까 여기에 호돈소 물질 F2라고 쓰자. F2로 존재할 때는 한 가지 원소로 있기 때문에 얘는 산화수가 얼마야? 그냥 제로예요. 알겠니? 근데 만약에 HF라는 물질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F는 화합물 속에 존재하는 F가 되잖아. 이 경우에 산화수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 플로린은 당연히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 얘는 무조건 전자 뺏어와. 몇 개 뺏어와? 얘 17쪽이니까. 하나 뺏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알겠지? 세 번째, 순서 잘 맞춰야 돼. 이 순서가 그냥 뒤죽박죽 되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순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역시 화합물 중에 수소가 들어가 있어. 지금 얘처럼 수소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화합물 중에 수소가 들어가 있으면 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알겠죠?
순서가 뭐 몇 가지까지 있을까? 지금 3번 했어요. 이 순서 다음에 이제 넘어가. 다음에 4번. 화합물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산소가 있으면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 왜냐면 산소는 전자 뺏어오는 능력이 2인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소는 몇 개 뺏어오겠니? 얘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2개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아시겠죠? 이 순서 맞춰서 가야 돼. 5번째. 외울 게 너무 많지? 끝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화합물 속에 금속도 없고, 체크했어. 플로린도 있는지 체크했어. 수소가 있는지 체크했고, 산소가 있는지 체크했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화합물 중 나머지 산화수는 끼워 맞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끼워 맞춘다? 어떻게 끼워 맞추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있어. 일단 호돈수 물질이야, 화합물이야? 화합물이지. N과 H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 머리 빨리 굴려가지고 순서 쫙. 저기에 걸리는 거 몇 번째 순서에 걸려? 세 번째 순서에 걸리지. 화합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H가 있으니까. 그러면 H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아니라고. 수소 1쪽이야 1쪽. 수소 전자를 비금속이긴 한데 전자를 보통은 뺏기는 성질이 강해. 보통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뺏어 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뺏기는 성질이 강해. 그럼 얘 산화수는 얼마로 결정한다? 플러스 1이다. 됐지? 그런데 수소가 몇 개 있어? 3개. 플러스 1자리가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해서 뿔3 그러면 안 돼. 뿔3이 아니야.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있다? 뿔1 이렇게 있는 거야.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아니라 플러스 1이야. 알겠지? 얘야 얘. 그런 게 3개 있다는 뜻이야. 세리는 알겠지? 이거 곱해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플러스 3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나? 플러스 1이다. 그런 게 3개 있다. 그런데 NH3 전체는요 분자잖아.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는 무슨 상태여야 돼? 이 전체 자체가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잖아. 그럼 NH3 전체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제로여야 돼. 마지막에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N 질소는 여기 지금 언급 안 돼 있잖아. 끼워 맞추라고. 얘 산화수는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게끔 끼워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얘는 왜 마이너스 3이야? 얘 하나뿐이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얘 하나 마이너스 3. 수소는 플러스 1인데 그런 게 3개 있으니까 뿔1. 그러면 토탈 전기적으로는 제로가 되게끔 끼워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산화수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안 되니? 조금은 이해되겠지? 준석 이해되냐? 자, 그러면 CO2 한번 해볼까? CO2? 얘 화합물이지? 네. 그러면 이 CO2에서 C의 산화수와 O의 산화수는 각각 얼마일까? 결정하면 되겠지? 네. 쫙 봤더니만 누구에 걸려? 4번. 산수에 걸리지? 그러면 산수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런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사가 아니야. 마이너스 2야. 근데 이산화탄소도 분자잖아.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그렇게 제로가 되게끔 끼워 맞춰야 돼. 따라서 탄소는, 이 경우에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4였다는 뜻이야. 이렇게 끼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니?
아까 Fe2O3가 있지. 산화철. 얘 산화수 한번 결정해보자. 쫙 봤더니 어디에 걸려? 아니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한 1번에 2번에 걸려요. 금속. 금속이 우선권이야. 금속 있잖아? 금속이 먼저 결정해야 돼. 근데 철은 산화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얘 플러스 3이야. 그런 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알겠죠? 그리고 Fe2O3 이 전체는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 전체 값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제로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헷갈리는 게 있다. 봐봐잉. 물이지. 얘 산화수 결정해보자.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H와 O의 산화수를 결정해보자. 누구부터 우선으로 부여가 돼야 돼? H 수소야. 여기 순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얘에 걸린단 말이야 먼저.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산소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됐지? 이거 되지? 이거는 봐. 얘 이름은 과산화수소예요. 알겠지? 그러면 과산화수소에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각각 얼마일까? 누구부터 결정해야 돼? 순서에 입각해서 누구부터 결정한다? 수소가 우선권이에요. 얘부터 결정해야 돼. 그러면 수소가 지금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에 걸리는데 마이너스 2라고 만약에 잡으면 그런 게 지금 2개 있으면 H2O2는 전체적으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얘 우선권이지. 얘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체가 제로가 되게끔 끼워 맞춰야 돼. 그래서 이때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런 게 2개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요.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썼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이 순서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 때문이야. 얘가 플러스 1 때가 언제냐면 봐봐. OF2라는 물질이 있어. OF2. 그러면 여기서는 산화수를 결정하는데 누구부터 우선권으로 부여가 돼야 돼? 플로린이야.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지? 화합물에서 금속과 플로린이 있는지부터 봐야 돼. 플로린이 있잖아? 얘가 첫 번째로 부여가 돼야 돼. 그러면 플로린의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런 게 몇 개라고? 2개. 그래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일자리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될까? 플러스 2가 돼. 전체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여기까지 됐니? 대충은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가 아까 복잡했던 화합물 중에 이게 있었어. CuH12OU. 포도당이 있었단 말이야. 포도당. 포도당의 산화수를 결정해보자. C와 H와 O가 있네. 누구부터 우선권이 부여가 돼? 수소부터겠지. 그러면 얘부터 부여가 된다. 얼마로? 플러스 1로. 수소는 플러스 1. 이런 게 몇 개야? 12개. 그 다음 우선권은 누구야? 산소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 이런 게 몇 개야? 6개. 그 다음에 탄소가 남았는데 일단 얘는 끼워 맞춰야 되는데 포도당 전체는 분자로서 전기적으로 제로가 돼야 돼. 이미 그런데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제로가 됐네.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0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뭐가 산화가 됐고 뭐가 환원이 됐느냐 어떻게 하느냐 봐. 빠르게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H2O라고 하는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수 맞추기 하면 개수는 얘가 2대 1대 2가 되나요? 개수는 일단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개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물질이 얘 세 가지가 있지. 각각의 물질에 구성하는 원소의 산화수를 부여를 해주는데 얘 산화수 얼마야? 제로예요. 호돈수 물질 1번. 한 가지 원소 물질. 다른 놈이 섞이지 않는 물질. 얘는 산화수가 얼마다? 그냥 빵이다. O2는 얘도 빵이겠지. 한 가지 물질이니까. 그럼 화합을 얘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수소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플러스 1 이런 게 두 개다. 산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썼지. 됐니? 네. 보자. 반응 과정에서 수소는 산화수가 빵이었는데 여기서 수소는 산화수가 얼마야? 그러면 산화수가 뭐 된 거야? 수소는? 증가. 그게 산화야. 얘가 산화수 증가, 산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제로였는데 여기서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 산소만 봤을 때. 그러면 얘 산화수는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화살표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했네. 산화. 아시겠죠? 봐. 왜 얘가 이렇게 됐는데 산소와 결별했다. 그래서 환원이다 라는 정의로는 애매해요. 결별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산화수로 보면은 명확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자, 아까 뭐 또 헷갈렸어. 좋아. 또 한 가지 화학 반응 식을 테니까 보세요. 광합성 보자. 광합성. 네.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든다고요? 포도당과 뭘 만들어내? 산소를 만들어내. 뭐 개수는 일단은 산화 환원 반응에선 개수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개수 안 썼다고 뭐라고 하지 마. 자, 각 물질의 산화수를 일단 부여를 한다. 일단 손상의 전체에서 일단 얘부터 있는 게 보자. 호돈소 물질 있니 없니? 있어요. 누구야? O2잖아, O2. 얘는 그냥 고민 없이 제로. 한 가지 원소를 이루는 물질은 그냥 빵. 나머지는 다 화합물이지? 네. 부여를 하면 되겠네. 뭐 순서 관계없이 얘부터 하자. 그러면 얘는 탄소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소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얘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런 게 몇 개라고? 2개.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겠지, 여기서. 그 다음에 H2O에서 H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플러스 1이에요. 이런 게 몇 개라고? 2개. 산소는 당연히 마이너스 2입니다. CO2에서 예, 포도당에서 수소부터 결정해야지. 플러스 1. 이런 게 몇 개? 12개. 산소 마이너스 2가 몇 개? 6개. 그리고 얘는 제로. 자, 그 다음에 보자. 탄소는 여기 썼고 탄소는 여기 있지. 네. 플러스 플러스 4였는데 여기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산화수가 뿔 4였어요. 포도당에서 탄소는 산화수가 제로네. 산화수 값이 뭐 됐어? 감소. 그러면 얘는 뭐 했단 얘기야? 환원됐단 얘기야. 산화수 감소. 환원. 알겠니? 그러면 산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한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 산화수 증가했니? 증가한 놈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산소 마이너스 2지? 근데 여기 산소에서 산소는 제로지? 증가했잖아. 네. 마이너스 음의 값에서 제로로 증가했지? 화살표 여기를 이렇게 간다. 아시겠어요? 산소의 산화수가 증가한 거예요. 고로 얘는 이렇게 된다. 네, 근데 꼭 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의 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랑 산소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 여기에 탄소가 있잖아. 음, 만약에 얘를 이렇게 화살표를 써버리잖아? 네. 얘 어떡할 거야? 얘 변했잖아. 그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암모니아 N2와 H2를 반응시키면 NH3가 된다 그랬지.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서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 얘기할 수가 없게 돼. 산화수를 결정하자. 아시겠어요? 이제 산화수 얼마야? 제로. 그래서 이제 익숙해집시다. 화학 반응식 딱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 걔 있으면 무조건 빵! 0 부여해버려. 아시겠죠? 얘도 산화수가 얼마야? 제로. 여기서 누가 결정 먼저 우선권이 있어? 수소. 얘 얼마야? 플러스 1. 이게 3개. N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됐니? 그러면 여기 질소에서 제로였는데 여기 질소는 마3이지? 산화수가 감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래서 얘는 환원됐다. 수소는 여기서 제로였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이 됐지? 3이 된 거 아니야? 플러스 1이에요. 어쨌든 증가한 거지? 얘는 뭐야? 산화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면 산화환원은 이걸로 다 끝나. 그래 놓고 이제 좀 연계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이 반응에서 N2는 환원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N2는 이 반응에서 전자를 잃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환원됐다 그랬잖아. 환원의 뜻은 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야? 얻음이에요. 이게 환원의 뜻이라고. 이 반응에서 질소 기체는 전자를 잃었다. 틀린 거야. 전자를 얻은 거예요. 이 반응에서 수소는 전자를 뭐 했다?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이 곧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곧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온들을 알고 있잖아. 이온들 중에서 다원자 이온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탄산이온, 기억나요? 탄산이온? CO3, 2 마이너스 이온이 탄산이온이야. 그러면 얘는 이 자체는 산화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똑같아. 이 순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물질의 탄산이온일 때 이 물질의 산화수는 누구부터 결정해야 돼? 산소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산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얘 마이너스 2야.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그 다음에 탄소의 산화수를 끼워 맞추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때는 이 자체가 분자가 아니잖아. 네. 이 자체가 2 마이너스가 되는 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얘 끼워 맞출 때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되게끔 끼워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돼? 4. 플러스 4야. 그래야지만 토탈 마이너스 2가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이온인 경우에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봐. 화학 반응식 하나 써볼게. 읽어볼까? 구리. 얘는 뭐예요? 질산은. 반응을 시켰더니만 뭐가 됐대? 질산구리와
은이 됐대. 그럼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이 됐냐? 산화수를 결정해서 풀어본다고 치자.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당당하게 배운 거 그냥 적용시켜 봅시다. 배운 걸로 산화수를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은 화학 반응식 딱 봤을 때 얘가 있는지부터 일단은 습관적으로 보세요. 한 가지 원소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누가? CU. 제로지. 또 있잖아. 은. 왜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은이 금속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그랬지. 네. 그리고 NO3는 이 토탈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야. 물론 하나하나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NO3는 질산이온이 이 자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나 토탈로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이 전체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구리가 우선권 먼저 돼야 되겠지. 금속이니까. 구리의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2. 얘 토탈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네. 이런 게 몇 개란 얘기야. 네. 그래서 2라고 써야 돼. 곱하기 2. 그러면 이 반응에서 산화수 변한 놈이 일단은 변했지? 네. 뭐 된 거야? 3. 산화. 은도 변했지? 네. 플러스 1에서 제로로 감소했지? 하나. 환원.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네. 페이지 56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 2, 3, 4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칠판을 봐주셔도 되고요. 1번. 다음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반응이다. 가,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 나, 화석연료 산소, 이산화탄소 물, 다, 산화철 이산화탄소, 철 이산화탄소. 가나다에 대한 설명 OX를 내라. 1. 남세균이 최초를 가하면서, 남세균 뭐 하는 놈이니? 광합성 하는 놈이지. 그러면 가가 광합성이 맞아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가 광합성 맞지? 네.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증가했다. 1번 맞는 얘기네. 2번. 자연에서 철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해서 존재하므로 철을 사용하려면 다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철과 이산화탄소, 이게 철의 재련이죠. 네. 그러면 2번 문장도 어때요? 맞는 말이죠. 3번. 가나다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 그래요? 산소가 관여한다. 맞아 틀려? 가에 산소 있죠? 나에 산소 있죠? 관여한다는 얘기는 반응물에 산소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응물이나 생성물 둘 중에 산소가 있냐? 다에도 일산화탄소에 산소가 있죠? 네. 여기서 산소는 기체로서 O2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O, 산소 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어떻다? 맞는 말이다. 2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정의 1에서 산화는 뭐예요? 산소를 얻는 것, 산소와 결합하는 것. 니은.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전자 얻음, 환원 맞죠? 디귿.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산소가 이동한다. 아니죠? 항상 전자가 이동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옳은 말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보자. 기억은 산화냐 환원이냐 딱 봤을 때 CU 산화수 제로잖아. 네. 포도소 물질이니까. 그러면 여기 CuO에서 CU는 플러스였겠지. 네. 그럼 플러스였던 놈이 제로가 됐네. 산화수가 감소했네. 환원이지 뭐. 그 다음에 탄소 호돈소 물질이지. 제로지. 근데 여기서 탄소는 플러스 산화수가 4예요. 네. 그러면 증가했네. 산화. 아니면 간단하게 탄소가 CO2가 됐잖아. 산소하고 결합했지. 정의 1로 보더라도 산화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자, 2번. 요건 쉽네. ZN이 ZN2 플러스가 됐는데 위에 2 플러스가 됐다고 표현이 됐잖아. ZN2 플러스의 산화수는 당연히 플러스 2예요. 호돈수 아니야. 얘 이온이야, 이온. 그러면 얘 제로에서 플러스 2가 된 거 아니야. 얘 뭐야? 산화. 그리고 구리는 2 플러스에서 구리가 됐나? 제로가 됐다는 얘기지? 감소했지? 환원. 됐어요? 3번. 나트륨이 NaCl이 됐을 때 나트륨은 호돈수 물질로 산화수가 재료지. 근데 NaCl일 때는 Na가 플러스 1, Cl은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제로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으니까 산화. Cl2는 호돈수 물질로 제로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지. 됐나요? 4번.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혼합해서 시험관에 놓고 가열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산화구리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 CuO. 탄소는 C야. 그럼 얘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여기 석회수가 있잖아. 석회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일까? 석회수로 확인하려고 하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이 반응에서 CO2가 만들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만들죠? CU.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 산화수가 얼마야? 제로. 탄소. 그리고 CU 산화수 얼마야? 제로. 근데 CO에서 CU가 플러스 2였지? 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구리가 산화구리가 구리로 뭐 된 거야? 환원.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서 제로고 이산화탄소의 탄소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얘가 뭐 됐어? 산화된 거야. 1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거 맞고요. 2번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만들어진다.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지고 순수한 구리의 색깔이 뭐라고? 붉은색. 맞고요. 3번 탄소는 환원됐다. 여기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된 거지 환원된 게 아니죠. 틀렸다. 됐니?